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백신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4년까지 6조 3천억 규모의 민간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 바이오 산업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는데 앞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이성규 기자가 언급한 노바백스 백신은 전통적인 백신 제조 방식인 제조합 단백질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네, 이런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면역 증강제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면역 증강제 전문 개발 기업인 차백신 연구소의 염정선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면역 증강제, 그 어려운 기술의 개발에 성공하셨다고요? 네, 저희 차백신 연구소는 그 면역 증강 플랫폼 기술을 확립하였고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 세계적으로도 또 몇몇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면역 증강제는 이제 차세대 백신의 필수적인데 이제 GSK나 노바티스를 비롯한 몇 개의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 기술도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술이 확립되었습니다. 자, 면역 증강제 개발 기술 과연 어떤 기술이고 이게 왜 어려운 건지 먼저 이성규 기자의 현장 인터뷰부터 보고 대표님과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백신 연구개발 전문 기업인 차백신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염정선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대표님, 이 회사 명칭은 정체성을 담잖아요. 네. 차백신 연구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 차백신 연구소의 차는 차병원 그룹의 일원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백신은 저희 회사는 설립 초기부터 면역 증강 기술을 활용해서 차세대 백신, 즉 예방 백신, 치료 백신, 항암 백신 등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백신을 주로 개발한다는 회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연구소는 저희는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이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연구개발을 지속하겠다라는 의미의 차 백신 연구소입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차세대 백신을 개발하고 좀 더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회사가 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이제 사람들이 백신에 대해서는 많이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이 단백질 백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이 면역 증강제, 우리가 아주반트라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네.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 면역 증강제라는 게 무엇이고 이게 왜 단백질 백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면역 증강제는 백신 항원의 면역 반응을 증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이고요. 근데 이게 제조합 백신의 중요한 이유는 워낙에 백신이 초기에 개발될 때는 감염원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그 전체를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성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안전성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안전성을 개선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조합 항원, 즉 그 전체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일부만을 따서 제조합 단백질로 만들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면역원성이 기존의 전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면역원성을 해결하는 그런 물질이 면역 증강제입니다. 그래서 면역 증강제는 백신에 꼭 필요한 첨가물질이기도 하고요. 면역 증강제를 잘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예방 백신이 치료 백신도 되고 면역 치료제도 되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면역 증강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이 길이가 줄어들면서 단백질 항원이 네. 떨어진 면역을 이제 부스트업을 한다 이런 네,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면역 증강제에 뭐 어떤 업체들이 이렇게 선두 그룹에 가 있다 볼 수 있나요? 면역 증강제의 역사는 굉장히 긴데요. 지금 1920년대에 알룸이라는 물질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1997년까지 한 80여 년 동안은 승인된 사례가 없었고요. 그 이후로 최근까지는 이제 면역 증강제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업체로서 면역 증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이제 글로벌 백신 회사 중에 거의 1, 2등을 다투는 GSK, 노바티스, 다이나박스 정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발이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대표님, 그 차백신 연구소의 면역 증강제 이게 이제 어떤 차별성,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면역 증강제는 이제 TLR 기반 면역 증강제이고요. 그것은 면역 세포를 자극해서 면역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희의 면역 증강제는 그 중에 TLR 자극하는 두 가지 물질을 혼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승 효과가 있어서 효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면역 증강제입니다. 또한 이제 GSK가 TLR4를 사용한다면 저희가 TLR2, 3 그래서 타겟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특허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제 이 차백신 연구소의 면역 증강 물질은 그 면역 세포를 네. 두 개 물질로 복합적으로 자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두 개 물질 쓰면은 네. 이게 효과가 2배가 되는 건지 하나 궁금한 게 있고, 네. 이게 또 용량이 많아지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좀 네.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저희가 각각의 타겟이 다른 곳에 있는 그런 타겟을 쓰기 때문에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상승해서 10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되면 사실 크게 장점이 아닌데 저희는 1 더하기 2를 했더니 10이 되더라. 그렇게 면역 증강을 상승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저희가 이제 독성이나 지금 이제 안전성의 문제에 관해서는 임상시험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VCR 화면 잘 봤습니다. 면역 증강제가 무엇이고 또 왜 개발이 어려운지 잘 알게 됐는데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차백신 연구소는 면역 증강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먼저 B형 간염 백신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비형 간염 백신은 일반적인 백신이 아니라 치료용 백신입니다. 예. 그래서 만성 비형 간염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면역 치료제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만성 비형 간염의 치료에는 이제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 증식은 억제하지만 완치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치료 백신을 도입해서 면역 치료를 동반하면 보다 좋은 치료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임상에서는 어떤 네. 결과가 있었나요? 임상에서 저희가 1, 2회 이상은 종료가 되었고요. 네. 거기에서 안전성은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안전성 확인하고 그리고 만성 비형 간염 환자들은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어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일어나지 않는 면역 관용 상태에 있는데 예. 이 환자들에서 저희가 T셀 활성화를 제대로 일으켜서 면역 관용을 깨고 실제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일으킬 수 있음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좋은 결과를 얻으셨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그 대상포진 백신도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대상포진 백신은 제조합 백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면역 증강제와 그 제조합 항원을 포함하는 건데 그 대상포진은 이제 수두 바이러스가 어렸을 때 수두 걸리면 잠복 감염 상태로 그대로 몸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면역이 떨어지면 발병하게 되는 질환인데요. 예. 그 자체보다는 사실은 합병증으로 오는 만성 통증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조합 대상포진 백신은 기존의 백신과 대비해서 효능을 월등히 좋고 또 부작용은 적고 그러면서 또 환자에서 그 만성 통증으로 진행하는 것까지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일한 백신입니다. 네. 그 차백신 연구소가 개발하는 백신 중에 항암 백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항암 백신 조금 용어가 어려운데 이게 어떤 백신이고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항암 백신은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항원과 저희 면역 증강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면역 증강제는 이제 암 백신의 주요한 CD8 T셀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올리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면역에 의해서 우리 면역이 이제 암을 인지해서 암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면역 증강제의 효능을 동물 모델에서 그 튜머 서프레이션 실험을 통해서 그 효능은 확인을 했고요. 예. 지금 11월에 있을 미국 SITC 학회에서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네. 아마 그 발표할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온 거겠죠? 물론입니다. 네. 이 지금 이렇게 면역 증강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GSK나 노바티스 같은 기존의 백신 강제들이 있잖아요. 네. 차백신 연구소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인데 어떤 그 기존 업체와의 경쟁은 어떤 차별성으로 이렇게 좀 하실 건지. 저희는 이게 기존 업체와 경쟁하기보다는 기존 업체가 못하고 있는
그 새로운 백신 그리고 치료 백신에 좀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역 증강제를 활용해서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은 퍼스트 인 클래스 바이오 신약이거나 베스트 인 클래스 의약품이라서 앞으로 그 글로벌 업체들이 오히려 라이센싱 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자, 파이프라인도 2026년까지 그 확장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현재는 임상 단계에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4개가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는 8개 이상으로는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감염성 질환에서 점점 더 항암 치료 분야로 그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 저희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기 임상을 통해서는 초기 임상까지는 저희가 진행하고요. 예. 후기 임상은 글로벌 파트너가 진행했을 경우에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임상들을 진행할 수 있고 또 제품의 시장 진입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자, 차백신 연구소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얼마 전 코스닥에도 상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건전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좀 네.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네, 저희 굉장히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있지만 사실은 저희는 기술 중심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임상이나 그 허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모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더 좋은 품목들을 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벤처하고 그리고 대형 제약 기업들이 협력해서 같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서도 여러 mRNA 백신 회사들이 있었지만 원천 기술은 바이오엔텍 독일 회사가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것을 글로벌 기업인 파이자와 협력했을 때 보다 빠르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고 허가나 생산 부분도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벤처 회사 그리고 글로벌 업체들이 함께 협력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게 부족하다면 국내 제약사들이 함께 했을 때 보다 네. 성공적으로 그 제품을 개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우리 바이오 산업계의 위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차백신 연구소가 이 위상을 앞에서 계속 끌어주는 그런 이제 선도적인 기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백신 연구소 염정선 대표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